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기는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어요. 우리 처리기는 구현을 보게 되면 이제 5개 문제가 나왔는데, 이 5문제를 우리 이제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창고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우리 이제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정리 대상 창고라는 곳에 대해서 창고 테이블의 비고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을 창고 정리 대상 얘로 이제 변경하는 정리 대상 처리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게 업데이트 쿼리 얘를 이제 만들 건데, 그때 창고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비고 필드 값을 이렇게 우리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창고 테이블, 이 테이블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 값이 창고 정리 대상이다 라고 해서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된 것도 있고 업데이트가 안 된 것도 있죠. 그때 어떤 거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냐.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정리 대상 창고라는 거는 생산 일자가 2024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창고 테이블에는 창고 코드가 있대요. 있는데 제품 테이블에는 창고 코드가 없는 그 창고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처럼 창고 정리 대상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not in이라는 것과 우리 이제 하이쿼리 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결과 그림을 봤을 때 총 레코드의 개수는 총 14개가 나오면 되고요. 창고 코드부터 시작해서 비고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 테이블, 창고 테이블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그때 비고라는 그 필드 값을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쿼리를 이제 만들 때 우리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고요. 만들기에 보게 되면 이제 쿼리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쿼리 디자인이 있죠.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창이 떴어요. 그때 창고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쿼리 이걸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창고라는 그 테이블에 비고 이 필드 값을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시킬 거죠. 해서 우리 창고 테이블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창고 테이블 얘만 이제 추가를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그 필드가 들어있는 그 창고라는 그 테이블만 지금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쿼리 얘를 이제 작성할 때는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을 먼저 변경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업데이트라는 게 따로 있죠. 업데이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 이제 창고 테이블에서 이 창고 테이블에서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창고 테이블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이제 필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실제로 이제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그 필드는 비고라는 그 필드예요. 그래서 비고 필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다. 우리 창고 테이블에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때 업데이트를 해달라. 그때 어떤 걸로 업데이트해라? 요 글씨로 이제 업데이트해달라. 그걸 이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업데이트 이 부분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얘를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얘는 이제 문자니까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앞에다가 이 주요 표시를 우리가 먼저 표시해 줘야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미음 누르고 한자 키를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주요 표시 당구장 표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요 기호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그 기호 바로 뒤에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제 띄어쓰기 한 칸이 되어 있죠. 나도 똑같이 띄어쓰기 한 칸 똑같이 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창고 정리 대상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죠. 해서 우리가 이제 글 쓸 거 다 썼으면 맨 뒤에서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글씨가 다 안 보이죠?
얘가 이제 안 보이는 거는 이 비고라는 거를 이제 추가시킨 이 열이 너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이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화살표,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그때 우리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내가 쓴 글씨가 이렇게 이제 다 보이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혹시나 오타가 난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면 선생님 이거 꼭 열 너비 조정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또 하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내가 뒤에 쓴 글씨가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안 봤잖아요. 본인이 입력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 정확하게 입력했다고 장담할 수 있냐고요. 정확하게 확인해야죠. 확인하려면 이렇게 이제 뒤로 가면 되는데 뒤로 갔을 때 또 앞에 글씨가 또 잘려서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뺏기지 말고 그냥 열 너비 여기서 이제 조정하세요. 하면은 한눈에 그냥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이 쿼리를 실행을 시켜버리면 우리 창고 테이블에 우리 이제 비고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이 전부 다 얘로 이제 싹 다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비고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킬 게 아니라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 조건을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창고 테이블에는 창고 코드가 있는데 제품 테이블이요. 제품 테이블에 창고 코드가 없는 그 창고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이제 시켜줘야 돼요. 해서 서로 이 두 개 테이블이요. 창고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 얘네들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줄 때 그때 창고 코드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비교해 주면 되죠. 해서 나는 이제 창고 코드를 가지고 비교할 거니까 창고라는 그 테이블에 창고 코드라는 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문제에서 not인과 하이커리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제품 테이블에서 창고 코드를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하이커리 얘를 이제 이용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열 너비 이렇게 이제 조정해 놓고 조건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하이커리 그거를 이제 작성할 건데 하이커리를 쓸 때는 무조건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써주면 되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 이제 select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나는 창고 코드를 가지고 올 거예요. 창고 코드를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 창고 코드를 from 어디로부터 가지고 와라? 우리 제품 테이블로부터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로를 닫으면 제품 테이블에서 우리 이제 창고 코드를 가지고 올 거고 그 창고 코드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고라는 그 테이블의 창고 코드랑 서로 비교해 준다고요. 근데 만약에 in을 이제 쓰게 되면 이 창고라는 테이블과 우리 제품 테이블의 그 창고 코드를 서로 이제 비교해서 이 두 테이블의 창고 코드가 일치하는 그 데이터들만 이제 검색을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창고라는 그 테이블이요. 그 테이블에 이제 창고 코드가 있는데 제품 테이블에는 창고 코드가 없는 그 창고만 대상으로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not 이렇게 우리가 이제 not을 이제 붙여서 not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생산 일자에 대해서 우리 이제 2024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5년 12월 31일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이커리에서 우리 여기다가 where이라고 써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걸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생산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다. 생산 일자가 있는데 그 날짜가 이 두 날짜 사이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뒤에다가 between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between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때 2024년 9월 1일 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end로 묶어주고요. 2025년 12월 31일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요런 이제 날짜를 이제 입력할 때는 지금처럼 중간에 년이다 월이다 그런 글씨 대신에 우리가 빼기로 하이픈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시켜주면 되고 그리고 이런 날짜는 내가 입력한 이 데이터가 날짜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앞뒤로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샵을 이제 붙여서 표시해 줘야죠. 그래야 지금 내가 여기다가 입력한 그 데이터
이곳에 이제 입력한 그 데이터가 날짜로 이제 인식이 된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이쿼리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만약에 지금 이 문제에서 생산 일자에 대한 이 조건이 만약에 없다면 지금 where절만 이제 안 쓰면 되죠. 근데 생산 일자에 대한 그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이쿼리에서 우리가 이제 where 문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작성을 이제 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작성할 거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면 되겠죠.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실행하기 전에 창고라는 그 테이블 요거부터 좀 열어보자고요. 창고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을 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14개 그 레코드가 있어요. 그때 비고라는 그 칸을 봤을 때 비고라는 그 필드를 봤을 때 데이터가 뭔가가 써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창고 테이블 얘는 이제 꺼버리고요. 요 업데이트 쿼리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 맨 앞에 실행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6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떴어요. 이 레코드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창고 테이블 있죠? 창고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비고라는 그 필드 값, 그 필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된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내가 풀었는데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할 때 여기서 이제 조건 같은 것들 쓰죠? 조건을 내가 만약에 잘못 썼어요. 잘못 써서 이 비고라는 그 필드에 모두 다 싹 다 이제 업데이트된 이 내용이 전부 다 만약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잘못 푼 거죠. 그럴 때는 원래는 이곳에 이제 아무런 글씨도 없었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싹 다 지우고 다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서 우리가 다시 업데이트를 이제 시켜주면 돼요. 그렇게 잘못했을 때는 업데이트된 그 내용을 싹 다 지우고 다시 창고라는 코드, 창고라는 그 테이블을 껐다가 다시 키라고요. 껐다가 이제 다시 키게 되면 업데이트 하기 전 그 상태로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쿼리를 작성할 때 잘못한 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실행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땅 하고 누르고 6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예 눌러버리면 되죠. 이 문제도 지금 문제상에 써 있듯이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다음에 뭐까지 해라? 실행까지 시켜라. 해서 실행까지 반드시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창고 테이블 열어서 정상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된 거 확인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창고 테이블 요거 이제 꺼버리고요. 쿼리 요것도 이제 다 만들고 문제 다 풀었으니까 얘도 그냥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때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정리 대상 처리라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쿼리 이름에다가 정리 대상 처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글씨 쿼리 이름을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썼다고 해서 바로 그냥 엔터를 누르거나 확인을 누르지 말고요. 혹시나 쿼리 이름 쓸 때 오타가 났나 안 났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정리 대상 처리하고 이렇게 쿼리가 작성된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창고별로 저장되어 있는 그 제품 수를 조회하는 창고별 저장 제품 수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제품과 창고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제품과 이제 창고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 쿼리 요걸 이제 작성하는 건데 우리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쿼리에 우리 이제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떴고요. 지금 문제에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하고요. 창고라는 그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했더니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창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거는 창고명하고 제품수 이 두 가지만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창고명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창고 테이블에 창고명이라고 지금 이곳에만 들어있죠. 해서 창고명 여기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제품수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제품 테이블을 보든 우리 이제 창고 테이블을 보든 이 제품수라는 그 필드는 따로 이제 없습니다. 그때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이 제품수라는 거는 제품명 이 필드를 이제 이용하래요. 그러면 우리 제품명을 가지고 개수를 세서 우리 이제 제품수 그 이름으로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품명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이제 결과를 표시할 때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창고별로 저장되어 있는 그 제품 수를 조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 그림을 보니까 강서 창고다, 대구 창고다, 우리 이제 부산 창고, 광주 창고하고 이렇게 이제 4개 레코드만 표시가 됐고 그때 강서 창고라는 그 데이터를 가진 게 총 몇 개인지 그 제품의 개수가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구 창고는 대구 창고들 그 데이터들끼리 싹 다 이제 묶어서 그때 제품수가 총 9개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표시할 때 창고별로 이제 묶어서 그룹 설정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표시해 줘야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룹 설정을 할 때는 지금 우리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요약이라고 있죠. 요약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묶는 방법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이렇게 이 요약이라는 걸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묶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거는 언제 한다? 내가 결과값을 표시할 때 그룹별로 묶어서 표시해야 되는 그 문제에서는 지금처럼 얘를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창고별로 이제 묶어서 표시해 줄 거니까 이 창고명은 묶는 방법으로 그냥 놔두면 되죠. 이 창고명을 기준해서 묶어라, 그룹 설정해라 그 얘기요. 그리고 이 제품명이라는 거는 왜 갖다 놨어요? 우리가 제품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제품명별로도 묶어서 그룹 설정해서 우리가 결값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명을 가지고는 뭘 구해라? 우리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얘는 화면상에 제품수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맨 앞에 가서 여기다가 제품수라고 써주고 중간에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앞에다가 제목을 바꾸고 싶을 때는 그 필드명을 먼저 써주고 중간에 이제 콜론으로 구분한 다음에 그 뒤에 필드명이 이렇게 나타나게 아니면 이 뒤에 식을 써야 되는 그 문제다 그러면 이 뒤에다가 그냥 식을 써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결과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실행 아이콘이 있죠. 실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결과값으로 나온 거 보게 되면 강서 창고의 그 데이터는 총 14개의 제품이 있대요. 강서 창고 14개 맞죠? 그리고 대구 창고는 총 9개가 있대요. 우리 대구 창고의 그 데이터를 보니까 총 9개가 맞죠? 부산 창고 거는 8개가 있대요. 부산 창고 거 8개 있는 게 맞죠? 그리고 광주 창고 거는 7개가 있대요. 우리 광주 창고 거 보니까 7개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이제 제품이 저장되지 않은 그 창고까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두 개 테이블은 서로 이 창고 코드라는 걸로 지금 관계 설정이 되어 있죠. 지금은 이렇게 이제 1대 다관계로 이렇게만 관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창고 코드가 서로 일치하는 그 데이터만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제품이 저장되지 않은 그 창고까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창고라는 그 테이블에 창고 코드가 있고 제품 테이블에도 우리 창고 코드가 있죠. 이렇게 서로 이제 창고 코드라는 걸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창고 코드라는 그 필드를 우리가 추가를 시켜서 그 결과를 이제 확인해 주면 돼요.
해서 창고 코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우리 창고라는 그 테이블에 창고 코드 여기서도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실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우리 제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창고 코드는 지금 총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우리 창고라는 그 테이블의 창고 코드의 데이터는 지금 총 이렇게 이제 들어있대요. 우리가 이 제품 테이블의 창고 코드는 얘를 이제 클릭해 보면 얘는 지금 콤보 상자로 되어 있고요. 창고라는 그 테이블에 이 창고 코드라는 거는 그냥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DB 구축 문제 그 문제를 풀 때 우리 이제 2번 문제요. 그 문제 잠깐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풀 때 지금 이 문제를 이제 풀었었죠. 이 문제에서 우리 이제 제품 테이블에 창고 코드라는 그 필드를 우리가 조회 속성을 이제 설정해서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어요. 그때 우리가 이 콤보 상자 형태로 이제 만들어 줄 때 창고 명과 창고 전화번호 이 두 가지가 콤보 상자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 그때 필드에는 창고 코드가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줬죠. 해서 이 제품 테이블의 창고 코드라는 그 필드에는 창고 코드도 들어있고 창고 명도, 창고 전화번호도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들어있다고요. 근데 이 창고 코드가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이 창고 코드는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창고 코드라는 그 필드에는 창고 코드는 화면상에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더라. 그렇다고 해서 이 창고 코드가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창고 코드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창고 코드라는 곳에 지금처럼 창고 명과 창고 전화번호 그 두 가지가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콤보 상자를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실제로는 이 콤보 상자에 창고 코드도 실제로는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화면상에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봐도 이곳에 뭔가 데이터가 다 써져 있고요. 이곳에도 데이터가 다 써져 있죠. 근데 제품이 이제 저장되지 않은 그 창고까지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해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에 창고 코드가 만약에 1이라는 그 데이터가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때 우리 이제 창고 테이블에 창고 코드에는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만약에 6번이 있고 7번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두 개 테이블을 그냥 우리가 조인을 시키게 되면 서로서로 일치하는 그 레코드들만 표시해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인 속성을 바꾸기 전에는 이렇게 서로서로 일치하는 그 데이터만 표시를 줍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나온 게 제품이 저장되지 않은 그 창고까지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창고 테이블에 들어있는 거는 싹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해라 그거고 제품 테이블에는 서로서로 일치하는 그 레코드만 표시해 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창고라는 그 테이블의 창고 코드에는 6번도 있고 7번도 있지만 이 6, 7번은 제품 테이블에는 없다고요. 근데 요런 이제 6번하고 7번도 같이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창고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레코드는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제품 테이블에서는 서로서로 일치하는 그 레코드만 표시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설정을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지금처럼 이렇게 이 조건에 맞게 이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놓고 여기 이제 관계에 설정된 이 선이 있죠. 이 선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조인 속성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 우리 이제 창고라는 그 테이블에 창고 코드가 있고 제품 테이블에 우리 이제 창고 코드가 있다. 지금은 이 첫 번째 게 선택이 되어 있죠. 해서 두 테이블에 조인된 그 필드가 일치하는 것만 포함해서 화면상에 보여달라 그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제품이 저장되지 않은 그 창고까지 화면상에 표시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거 얘 설명을 보게 되면 창고에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제품에서는 조인된 그 필드가 일치하는 그 레코드만 포함하겠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품이 이제 저장되지 않은 그 창고까지 표시해라. 요거 이제 설정해 준 거예요. 해서 창고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싹 다 표시해라. 그리고 제품이라는 곳에는 일치하는 그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렇게요. 그러면 실제로 이 제품에 저장돼 있지 않은 그 데이터도 이 창고에는 전부 다 이제 모든 레코드를 포함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에 저장이 안 돼 있는 그런 창고를 전부 다 이제 표시해 준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화살표가 우리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그 모양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할게요.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레코드의 개수가 아예 바뀌었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제품 테이블의 창고 코드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이터도 있다고요. 이렇게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에 저장이 안 돼 있는 그런 창고들까지 싹 다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창고를 보게 되면 이제 소라 창고라는 것도 있고요. 여진 창고다, 전라 창고다, 춘천 창고다 하고 이렇게 이제 4개가 있죠. 이 4개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어차피 얘네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안 나타나지만 이 지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이제 조인 속성 요걸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간 다음에 창고 코드 이거는 이 레코드를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추가시킨 거예요. 이거를 결과값으로 이제 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2개 레코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냥 잘라버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 좀 이렇게 제품 수가 없는 것도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표시할 때 제품 수가 많은 순으로 정렬해서 이제 표시를 하고요. 제품 수가 많은 그 순으로 상위 25%까지만 화면상에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얘 먼저 표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결과값으로 나타난 거 보니까 1, 1, 5, 14, 7, 9 하고 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요 위에 거 몇 개만 기억 좀 하세요. 요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상위 몇 개만 표시해라. 상위 몇 %만 표시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쿼리 속성 거기서 이제 해주면 돼요. 쿼리 속성에 들어가는 그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뜨고요. 그때 쿼리 속성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상위값하고 지금 모드라고 되어 있죠. 요것만 모두라는 이 2글자를 지우고 25%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다가 쓴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쓴 게 25% 직접 이제 입력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1, 1, 5, 14 하고 이렇게 이제 4개만 표시가 됐네요. 지금 여기서 아까 제가 상위 25%까지만 표시해달라. 그거 이제 설정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건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제품 수가 많은 그 순으로 상위 25%까지만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지금 여기는 제품 수가 1개인 것도 화면상에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위값 25% 요거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원래 우리가 이제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쭉 뭔가 이제 결과가 쭉쭉쭉 뭔가가 이제 나오겠죠. 그때 그 레코드들 중에서 위에서 25%에 해당하는 그 레코드를 그냥 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상위값 25% 얘를 이제 내가 설정했다고 해서 제품 수가 많은 그 순서대로 상위 25%까지만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 결과가 어떤 순으로 나오든 간에 위에서 상위 25%에 해당하는 그 레코드만 보여줍니다. 해서 제품 수가 많은 순으로 내가 이제 표시하려면 제품 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렬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높은 숫자가 많은 게 이제 위로 올라오게 하려면 이 제품 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 정렬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제품 수가 많은 그 순서대로 상위 25%에 해당하는 그 레코드들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니까 이제 14, 9, 8, 7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때 창고명을 봤을 때 강서 창고다, 대구 창고다, 부산 창고, 광주 창고하고 이렇게 이제 4개 레코드가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게 설정해라. 우리 이제 필드명을 보니까 창고명이다, 제품수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럼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요 쿼리는 그냥 이제 꺼버리면 됩니다. 해서 X 버튼 눌러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창고별 저장 제품수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창고별 저장 제품수 하고 직접 이제 전부 다 입력을 그대로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제 상위 몇 퍼센트 요거를 이제 설정한다고 해서 제품 수가 많은 그 순으로 상위 25%그 데이터가 표시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상위값 25% 요거 이제 설정하는 건 맞지만 제품 수가 많은 그 순으로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제품 수를 가지고 정렬을 꼭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이제 지상이 나왔을 때요. 제품이 이제 저장되지 않은 그 창고까지 표시하래요. 그러면 창고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는 전부 다 나타내고 이 제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는 일치하는 그 레코드만 표시해달라. 그렇게 줘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 이 우리 관계에 설정된 이 선이요. 이 선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조인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얘를 이제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보면 창고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다 표시한다. 그리고 제품 테이블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그 레코드만 표시한다. 그렇게 해서 창고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모든 레코드가 전부 다 싹 다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조인 속성 요거 이제 변경시키는 거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창고라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제품명의 일부를 우리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줘야 하는 제품별 현황이라는 그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하는 그 문제죠. 그러면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이제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품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창고 테이블 여기서 또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이 전부 다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이제 표시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결과값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죠. 그때 우리가 이제 제품명, 단가, 생산량, 생산일자, 창고명하고 이렇게 이제 5개 필드의 그 결과를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필드부터 갖다 놓자고요. 우리 맨 앞에 제품명을 표시해야 되니까 제품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가를 이제 표시할 거니까 단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생산량이요. 생산량도 바로 밑에 있죠. 여기서 또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생산일자요. 생산일자도 바로 밑에 또 있죠. 해서 생산일자 여기서 또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창고명이요. 창고명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창고 테이블에 있죠. 해서 창고 테이블의 창고명 여기서 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이 5개 필드를 일단 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이제 조건 같은 건 없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품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품명을 가지고 이제 입력을 받을 거니까 제품명에 우리 이제 조건 쓰는 그 칸이 있죠. 이곳에다가 이 메시지를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이제 대괄호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제품명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그대로 이 메시지를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나도 똑같이 이제 띄어쓰기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제품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맨 뒤에 잘 보셔야 돼요. 맨 뒤에 만약에 점이 있다 그러면 나도 이 뒤에다가 똑같이 이제 점을 똑같이 찍어줘야 돼요. 지금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이렇게 내가 이제 조건에다가 대괄호를 묶어서 이 메시지를 그대로 써주면 이제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얘가 이제 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젓가락이라고 이제 입력하게 되면 젓가락과 똑같은 그 데이터만 검색을 해줍니다. 근데 실제 이 제품명에는 젓가락과 똑같은 그 데이터가 있어요? 없죠. 그렇게 이제 세 글자로 된 건 없고 뒤에 보니까 되다, 중이다, 소다 이런 글씨가 덧붙어져 있잖아요. 해서 문제를 읽어봐도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입력한 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게 아니라 내가 입력한 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검색해라.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를 입력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만 쓰면 내가 입력한 거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이 데이터, 내가 입력한 그 글씨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만능 문자, 별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얘를 찍을 때 지금 요 안에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랑 이 별표랑 이제 서로 이제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돼요. 요런 이제 만능 문자 요런 걸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앞에다가 like를 반드시 써줘야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입력한 그 글씨는 요 위치에 들어갈 거고 그 젓가락이랑 이어서 표시해라. 뭐를? 이 별표를 해서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줍니다. 만약에 내가 입력한 그 데이터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별표를 앞에다가 붙이고 앰퍼센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 되겠죠. 근데 제품명에 그냥 일부를 입력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입력한 그 글씨가 제품명의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일부를 그냥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는다. 그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은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고요. 해서 이 문제를 풀 때는 like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뒤에 가서 이제 앰퍼센트 열고요.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줘야 됩니다. 해서 내가 뭔가를 여기다 입력하게 되면 그 데이터는 지금 이곳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젓가락 중에서 만약에 가락이라는 그 글자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에 이제 별표가 있으니까 별표가 먼저 찍힐 거고 그리고 이어서 여기서 입력받은 그 데이터 가락 이 두 글자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어서 뒤에다가 또 뭐 붙여라? 별표를 붙여라. 해서 가락이라는 그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줘야 되겠죠. 지금 얘는 언제 쓴다?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받은 그 데이터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고 얘는 내가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은 그 데이터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을 때 그리고 지금 얘는
우리 별표 같은 걸 전혀 쓰지 않았죠. 해서 내가 입력한 그 데이터랑 똑같은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일부를 그냥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요 식을 이제 그대로 이제 써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조건 이곳에다가 방금 썼던 거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킬 때는 우리 이제 쿼리 디자인에 맨 앞에 이제 결과에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문제 그림과 똑같이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요 대화 상자가 이제 떴어요. 그리고 그때 제품명을 입력하세요. 제품명을 입력하세요. 똑같이 이제 되어 있죠. 여기서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가 젓가락 그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젓가락이 포함되어 있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3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젓가락 대중소 하고 나오는 거 맞고 그때 전체 레코드의 개수는 3개가 나오는 게 맞죠? 그때 이제 단가는 15,000, 8,000, 5,100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고 그리고 30, 1,500, 1,000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고 생산 일자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똑같죠? 그리고 창고 명을 봐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만들어진 그 필드 명도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전부 다 나왔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작성된 거죠. 그럼 이제 문제 풀고 다 풀었어요. 그러면 요 쿼리는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제품별 현황이라는 그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제품별 현황하고 이렇게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제품별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쿼리가 만들어진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개 변수 쿼리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 코드별 월별로 제품들의 평균 생산량 얘를 이제 조회하는 제품별 월별 평균 생산량 이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 결과 그림을 보고 행 머리글로 뭘 써야 되는지 열 머리글로 뭘 써야 되는지 값으로 뭘 써야 되는지 그거부터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구분하는 걸 모르겠다. 그러면 강의 끄세요. 끄고 우리 이제 교재 앞에 있는 그 쿼리 그 내용부터 좀 공부 좀 하세요. 그 내용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그냥 기출문제 강의만 무조건 보고 행 머리글, 열 머리글, 값 이거 이제 구분 못 하겠어요. 막 그렇게 이제 질문하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그림 봤을 때 제품 코드별로 그리고 월별로 제품들의 평균 생산량을 이제 조회하라 그랬죠. 지금 여기 보니까 뭐 몇 개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얘네가 평균 생산량인가 봐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값으로 이제 표시가 된 거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열 머리글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월별 하고 써져 있고 이곳에도 2월, 5월, 7월, 9월 그렇게 이제 써져 있네요. 그리고 그 왼쪽에 보니까 우리 이제 제품 코드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싹 다 우리 이제 행머리글이죠. 그래서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는 행머리글 하나, 열머리글 하나, 그리고 이제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과를 봤을 때 전체 레코드는 몇 개가 나오면 된다? 우리 이제 30개가 나오면 되더라. 자, 그럼 이제 우리 크로스텍 쿼리 요거 이제 화면 크기 조정 좀 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창고별 제품 정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하래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쿼리가 됐든 하나의 테이블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 요 결과를 이제 표시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근데 마법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once라는 이런 함수는 우리가 쓸 수도 없고 그리고 like라는 이런 연산자도 우리가 마법사에서 이제 사용할 수가 없죠.
해서 이런 문제는 오히려 마법사를 이제 이용하는 것보다 우리 이제 쿼리 작성기 그걸 이제 작성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때 우리는 창고별 제품 정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이용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쿼리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창고별 제품 정보다라고 해서 지금 이 두 번째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쿼리를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추가 창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크로스텝 쿼리 요걸 이제 작성할 때는 쿼리 유형을 먼저 바꿔야 돼요. 해서 쿼리 유형에 들어가서 우리 크로스텝이라고 따로 있죠.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곳에 이렇게 이제 크로스텝하고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죠. 그러면 그때 뺀 앞에다가 우리가 행 머리글로 제품 코드를 이제 표시할 거니까 제품 코드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월을 이제 표시해 줄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생산 일자가 있는데 그 생산 일자에서 월을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month라는 그 함수를 쓰래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창고별 제품 정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창고별 제품 정보라는 이 쿼리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우리 이제 생산 일자를 보니까 이곳에는 월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월만 이제 표시해 줘야 되니까 이 생산 일자라는 그 필드를 우리가 이제 month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월만 이제 추출해 주겠죠. 그러면 우리 쿼리로 다시 이동해서 여기서 이제 일단 생산 일자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생산 일자라는 그 필드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 생산 일자를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그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이 생산 일자라는 그 필드에서 이제 월만 추출해서 그 결과를 이제 화면상에 보여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EXPR1하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습니다. 어차피 이 생산 일자에서 월만 추출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로 이 데이터 값들만 표시해 주면 되죠. 따로 얘 이제 제목이 어딘가에 표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서 앞에 자동으로 이렇게 제목이 붙는데 이런 제목은 어차피 이 결과로 표시할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써져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쓰게 되면 우리 이제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생산 일자에서 월만 추출해서 2월이다, 5월이다, 7월이다, 우리 9월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 값만 표시해 줄 거예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월이라는 그 글씨도 붙여서 이어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 뒤에 찾아가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월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산 일자에서 월을 추출하고 그걸 이제 화면상에 표시할 때는 월이라는 그 글자까지 같이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실제 값을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은 생산량의 이제 평균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생산량이라는 거 요 필드를 일단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곳에 보면 자동으로 이제 요약하고 이렇게 뜨는데 문제에서 제품 코드별로 그리고 월별로 묶어서 이제 결과값들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해서 제품 코드별로 그룹 설정해라, 묶어라. 그리고 월별로도 묶어라, 그룹 설정해라. 그룹 설정을 해서 결과값을 이제 표시하는데 그때 결과는 뭐다? 평균 생산량이다. 생산량은 이미 갖다 놨으니까 얘만 우리가 이제 평균값으로 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제품 코드라는 거는 우리 크로스텝에서 행 머리꼴로 쓰겠다. 그리고 지금 이 생산 일자에서 월만 추출한 거는 우리 이제 열 머리꼴로 이제 쓰겠다. 그리고 생산량의 평균 구한 거 이 데이터는 뭘로 쓴다? 우리 이제 값으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크로스텝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이제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일단 이 쿼리 아까 켜놓은 거 있죠? 요건 이제 꺼버릴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쿼리를 실행시킬 때는 우리 이제 쿼리 디자인의 결과에 실행 아이콘이요. 해서 실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레코드가 전부 다 이제 조회가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맨 앞에 제품 코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품 코드가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위쪽에 2월, 5월, 7월, 9월 하고 요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1월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1월, 2월, 5월, 7월, 9월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요. 이곳에 우리 생산량의 이제 평균 값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대요. 그리고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보니까 50개가 조회가 됐습니다.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는 30개만 조회가 됐었죠. 아직 우리가 문제를 다 풀지 않았기 때문에 50개가 이제 조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요 세 번째 지시사항이요. 우리 제품 코드요. 제품 코드를 보니까 A0001이다, A0002다 하고 이런 형태로 전부 다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코드 그 필드에서 네 번째 그 문자요. 여기서 얘기하는 네 번째 그 문자가 지금 요 문자를 보고 얘기하죠. 이 문자가 1부터 3까지인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네 번째 그 자리를 봤을 때 0이 써져 있어요. 얘네들은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네 번째 그 글자를 봤을 때 여기는 1이니까 이 데이터는 전부 다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갔더니 2인 것도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3인 것도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그 밑에 봤더니 4인 그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이제 5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네 번째 그 문자가 1부터 3까지인 그 데이터만 표시가 되도록 이제 조건을 걸어 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지금 얘는 제품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이제 설정해 줄 거죠. 그때 우리 이제 제품 코드라는 거를 맨 앞에 이제 추가시켜 놨으니까 여기서 우리 이제 조건 쓰는 칸이 따로 있죠.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조건을 쓸 때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A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쓴다면 조건에다가 지금 얘를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A랑 똑같은 그거를 이제 찾아준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네 번째 그 문자만 우리가 비교를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앞에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는 뭐가 오든 상관없죠. 그리고 얘가 총 4글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총 5글자라고요. 우리 제품 코드가 이렇게 있을 때 네 번째 요 위치에 그 값만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죠. 해서 첫 번째 글자 상관없고요. 두 번째 글자 상관없고 세 번째 글자도 상관없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한 글자를 대신해주는 이런 이제 물음표를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그 위치에 1부터 3까지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할 거죠. 이렇게 1부터 3까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범위를 우리가 지정할 때는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이제 지정해 주면 되는데 이 네 번째 위치에는 1부터 3 이 사이의 값이 오면 된다. 그렇게 써주고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맞는 문자 별표를 이렇게 이제 붙여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맞는 문자 별표가 됐든 물음표가 됐든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우리가 like 연산자 이걸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요 like 연산자 요거 좀 더 살펴보자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처럼 여기 제품 코드에다가 제품 코드가 이렇게 이제 5글자씩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제품 코드가 만약에 한 글자예요. 그러면 내가 조건에다가 이렇게만 쓰면 A랑 똑같은 것만 이제 표시가 되겠죠. 만약에 B라고 쓰게 되면 B랑 똑같은 것만 이제 표시해 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like 연산자 요걸 이제 이용해서 like라고 쓰고 만약에 여기다가 A 빼기 C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이제 해 줄 거예요. 만약에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하게 되면 A라는 그 데이터도 이제 출력이 될 거고 B라는 데이터도 출력이 되고 C라는 그 데이터도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요 A 앞에다가 느낌표 요걸 이제 하나를 붙일 거예요. 붙이게 되면 A, B, C를 제외한 그 나머지 데이터만 조회해달라 그거예요. 요 느낌표가 이제 우리 부정, not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조건을 쓴다면 그때 결과값으로 A로 이제 끝나는 데이터 그리고 B로 끝나는 데이터, C로 끝나는 그 데이터가 조회가 될 겁니다.
해서 앞에다가 만능 문자 얘를 붙였기 때문에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끝나는 그 글자가 A이거나 B이거나 C인 그 데이터를 이제 줘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또 조건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별표를 만약에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인다면 A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도 이제 조회가 되고요. B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 C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도 전부 다 이제 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쓴 그 조건을 우리 제품 코드요. 제품 코드 그 필드의 조건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조건을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쿼리 디자인의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1월의 그 데이터는 이제 안 나오고요. 문제 그림처럼 2월, 5월, 7월, 9월 하고 요 4개 열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우리 제품 코드를 보니까 지금 이곳에 1인 그 데이터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2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 표시가 됐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3인 그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시킨 것처럼 그 네 번째 그 문자가 1부터 3인 그 데이터만 조회가 된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었으면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조회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 값들이요. 이 값들은 제 거는 지금 80, 23이다. 아니면 10이다, 1500이다, 45다, 200이다 이렇게 이제 숫자만 표시가 됐는데 지금 이 문제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개라는 그 글자도 전부 다 이제 붙어 있죠. 요것 좀 이제 붙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해 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생산량이요. 생산량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값을 여기서 이제 구해놨죠. 이 필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지금 필드 속성 얘가 이제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이곳에 보면 이제 형식 쓰는 그 칸이 따로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샵 개하고 우리가 직접 이제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해서 개라는 그 글자는 우리 이제 문자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개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입력할 때만 정상적으로 이제 입력이 됐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속성 시트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80개, 1500개, 1000개, 10개, 1500개 하고 이렇게 이제 개라는 그 글자도 전부 다 이제 붙었고요. 그리고 레코드에 그때 나타나는 그 개수도 30개, 문제 그러니까 똑같죠. 그렇게 해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이제 필드의 형식은 그림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림같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쿼리 요것도 이제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 물음표가 한 글자를 대신해 주는 거고 별표가 모든 글자를 다 대신해 주죠. 그러면 우리 이제 제품 코드로 봤을 때 전체 5글자니까 얘가 이제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도 아무거나 오면 되고요. 세 번째 글자도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습니다. 요 네 번째 글자만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5번째 글자를 표시를 할 때 아무거나 와도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물음표로 표시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바꿔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제가 별표를 썼죠? 요거 이제 물음표로 한번 고쳐볼게요. 물음표로 이렇게 이제 고쳐놓고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해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요 위치에다가 별표를 쓰냐 아니면 물음표를 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물음표를 써라 별표를 써라 제시가 안 됐잖아요. 내가 요 자리에다가 별표를 쓰든 물음표를 쓰든 결과값만 정확하게 출력이 되면 모두 다 맞은 걸로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이 형식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대괄호를 묶어서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꼭 외우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풀 거 다 풀었으니까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제품별 월별 평균 생산량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제품별 월별 평균 생산량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썼으면 쿼리 이름에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제품별 월별 평균 생산량하고 이렇게 크로스텍 쿼리가 작성된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이제 디자인 보기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이 제품 코드의 이 아래쪽에다가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조건을 썼다고요. 썼는데 지금은 이 뒤에 이제 표시가 되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곳은 아까 제가 분명히 생산량 이 필드만 그냥 갖다 놨어요. 이 제목은 제가 쓴 게 아니라고요. 아닌데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해서 내가 쿼리를 작성하고 저장해서 끈 다음에 다시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도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왜 바뀌었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 쿼리 얘는 이제 꺼버릴게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창고별 제품 정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하래요.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이제 조회해서 조회된 그 내용을 새 테이블로 이제 생성하는 제품 평가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그 쿼리, 그거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 만들기로 먼저 들어갔고요. 여기서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지금 문제에서 이 쿼리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테이블 추가해서 쿼리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창고별 제품 정보다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테이블 추가창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X 버튼으로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회하고자 하는 게 지금 결과 그림을 봤을 때 제품명이랑 원자재 그리고 창고명 그리고 평가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를 조회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일단 제품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원자재도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원자재 여기서 또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창고명을 이제 표시해야 돼요. 자,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갔더니 창고명이 지금 여기 있네요. 창고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평가라는 거요. 평가라는 것도 우리 그 필드를 보니까 우리 평가라는 그 필드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두 번째 이 지상을 보니까 평가라는 그 필드는 단가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의 그 값을 5,000으로 나눈 그 몫만큼 특수문자 얘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단가 필드 나누기 5,000 이걸 먼저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단가라는 그 필드가 여기 있으니까 단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면 단가라는 그 필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이 단가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 나누기 5,000을 이제 해달라. 그렇게 일단 식을 써 볼게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그때 나오는 그 결과가 3인 것도 있고요. 1.2다, 0.51이다, 0.42다, 4.4다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근데 그때 그 나눈 그 몫만큼 얘를 이제 표시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몫만 구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소수섬으로 결값이 막 나온다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 자, 일단 우리 디자인 보기 이곳으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자, 지금 우리가 스트링이라는 그 함수를 쓰라고 이제 문제가 나는데, 우리 스트링이라는 그 함수요. 스트링이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개수를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내가 이제 문자를 써주면 내가 쓴 그 문자를 이 개수만큼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 함수가 우리 이제 스트링이라는 그 함수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단가 나누기 5천 그렇게 이제 계산해 놓은 게 있죠. 그거를 그냥 스트링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 보자고요. 스트링이라고 쓰고 우리 이제 단가라는 그 필드가 있다. 단가 필드를 나누기 5천으로 나눈 그 값만큼 뭐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해라. 우리 특수문자 요걸 이제 반복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문자를 써주면 되죠. 그러면 특수문자 집어넣을 거니까 미음 누르고 한자요.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맨 밑에 보기 변경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문제 나온 그 특수문자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 식을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그때 이제 썼던 그 식을 그대로 이제 붙여넣게 해주고요. 이 특수문자를 이제 표시할 때 그때 이제 필드명은 이제 평가로 이제 되어 있죠. 해서 맨 앞에 가서 이제 평가다라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을 이렇게 이제 찍어줄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조건이 붙었죠. 원자재가 플라스틱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만 표시하래요. 해서 결과값을 봤을 때 우리 이제 플라스틱의 그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 쓰는 그 칸을 찾아가서 여기다가 플라스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만 써주면 되죠. 그러면 원자재가 플라스틱 얘랑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만 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단가가 10,000 이상인 거 그 경우만 이제 조회 대상으로 하래요. 그러면 단가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갖다 놓은 게 없어요. 없으니까 단가라는 필드 요거 이제 추가 좀 시킬게요. 해서 단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맨 뒤에 이제 추가가 됐는데 그때 단가가 얼마 이상인 거? 10,000원 이상인 거예요. 해서 크거나 같다 10,000원 하고 이렇게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때 원자재에 대한 이 조건과 단가에 대한 이 조건 그 사이에 보니까 이제 이거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 얘기요. 해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 조건이 만약에 5화로 나왔다 그랬을 때는 요 크거나 같다 10,000원 얘를 아랫줄에다가 이렇게 또는 에다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엔드 조건이니까 요 뒤에다가 크거나 같다 10,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도 이제 다 풀었고요. 아까 스트링 요 함수도 전부 다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문제 시킨 건 일단 다 한 것 같아요.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표시가 됐는데 단가를 보니까 전부 다 10,000원 이상인 그 데이터만 표시가 됐고 원자재도 보니까 플라스틱인 그 데이터만 조회가 됐죠. 해서 원자재가 플라스틱이고 그리고 단가가 10,000원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조회가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 그림과 이제 비교해보면 맨 위에 필드명부터요. 제품명이다, 원자재다, 창고명이다, 평가다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마우스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화이트보드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 그리고 원자재는 전부 다 이제 플라스틱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부산 창고다, 동네 창고다, 대구 창고다, 광주 창고다, 여의도 창고다, 강남 창고다, 강북이다, 강동 창고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되는 거 맞고 그때 우리 평가요. 평가 지금 여기 이제 특수문자가 나오다가 잘리니까 열너비 그거 이제 조정 좀 하자고요.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으면 양쪽 화살표 모양이 뜨는데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특수 문자가 표시가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우리 단가 이 필드만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레코드의 개수는 8개 이렇게 이제 줘야 되는 게 맞네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간 다음에 이 단가라는 그 필드는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기 위해
추가시킨 거죠. 얘는 화면상에 표시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 표시라는 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만 한번 클릭을 해서 체크 표시를 해제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의도 창고다라고 해서 고라는 그 글자가 살짝 잘려요. 잘리면 요 사이에 찾아가서 우리가 열 너비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열 너비 조정하기 싫어요. 그러면 조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조정을 안 하면 이 뒤에 무슨 글씨가 써져 있는지 이 뒤에 글씨를 확인을 못하니까 열 너비 되도록이면 조정하세요. 조정했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거나 조정을 안 했다고 해서 뭐 실격 처리되거나 감점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문제 풀었으면 결과값이 제대로 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니까 열 너비 되도록이면 조정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아졌죠? 이렇게 해놓고 그냥 쿼리를 끄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정보를 이제 조회해서 뭘 할 거예요? 새 테이블로 이제 생성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조회가 다 됐으면 우리가 새로운 테이블을 이제 만들게끔 우리 쿼리 유형을 테이블 만들기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해서 테이블 만들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새 테이블을 만들겠다. 테이블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문제에다가 얘를 이제 써주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쓸 때 헷갈려서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문제 정확하게 읽으라고요.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이걸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테이블 이름 쓸 때 얘를 써야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품별 단가 평가하고 이렇게 우리가 테이블명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지금 우리는 테이블을 3개만 가지고 있어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8개 행을 붙여넣는데요. 새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됩니다. 그랬더니 제품별 단가 평가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됐네요. 지금 문제에서도 이 쿼리를 작성하고 뭘 해라? 실행시켜라. 해서 실행까지 이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테이블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을 때 지금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확인하려면 우리가 요 열 너비요. 열 너비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까지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우리가 이 데이터가 올바르게 나타났는지 그거 이제 확인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테이블 요건 이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쿼리 이제 끄면 됩니다. 해서 X 버튼이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다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쿼리 이름 쓰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쓰면 또 안 되죠. 얘는 테이블 이름이잖아요. 여기서는 쿼리 이름 쓸 거니까 제품 평가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제품 평가하고 이렇게 쿼리 이름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제품 평가다 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5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만 보고 정답이나 해설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딱 보고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